It must have been him, just a glimpse of a face in the crowd. That's all it takes. My heart is racing. I stand in a trance as I stare at the back of a bus. Knowing there's no.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그동안 이게 강연 동영상을 여러가지 일이 제가 겹쳐서 올리지 못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기말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해서 큰일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대충 올려놓은 것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올려놓은 걸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 이제 강의 올려놓은 동영상까지만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려지게 될 테니까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을 물론 이 분자생물학의 이 정도의 클로닝 방법에 좀 자세하게 해야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많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일정 부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말 시험 자체는 요 벡터까지만 오늘하고 내일 올려지는 아마 강의 어디까지라고 내가 확실하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디냐 하면은 쭉 나가다가 이게 그러니까 인섹트 벡터들 중에서, 발현 벡터들 중에서 당황하니까 글씨도 떠네. 인섹트 셀에서 이제 맨 나중에 가다 보면 7장에 강의 7강에 인섹트 셀 벡터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요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로 하고, 그 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그 후에 최소한 제가 그 강의 자료를 올려준 부분들과 그것과 이제 플러스 DNA 복제와 좀 이따가 이제 DNA 복제와 최소한, 그 다음에 전사 조절, 이 벡터를 지금 발현 벡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원핵 세포의 전사 조절은 이미 중간중간에 섭렵을 해서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원핵 이제 진핵 세포에서의 전사 조절 같은 것들 정도까지는 최소한 분자생물학의 파트로서 끝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까지만, 그것이 아마 1월 조금 넘어서까지 이제 강의 동영상을 그렇게 해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제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강의 자체가 올라간 게 엄청 차질이 생겨가지고 정말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분자생물학의 강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걸로 해서, 다시 확인드리면 요 강의 요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요약에서 7강까지, 그러니까 인섹트 셀까지가 7강까지일 겁니다. 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섹트 셀 벡터까지가 그것도 내용이 꽤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의 문제를 거기서 이제 발췌해서 낼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물론 나머지 이 강의 요약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스스로 대충 공부를 하실 수는 있다고 이제 생각은 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아무 강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시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또 그것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사실 별로 없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말 시험은 원래 예정했던 대로 12월 16일 날 원래 저희 수업 시간이었던 10시 오전 10시부터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줌에서 이제 시험을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빨리 부지런히 거기까지만이라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에 접속하는 그 정보는 지난 중간고사 때처럼 다시 제가 이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클로닝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클로닝 벡터에 대해서 일반적인 클로닝 벡터로서 그 어떠한 것들이 종류가 존재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것인데, 그래서 기억을 다시 더듬어 올라가면은 결국은 외부 DNA를 집어넣고 저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폭을 하는 그 리컴비넌트 DNA를 만들고 저장하고 증폭하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다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특히 세균, 박테리아라든가 람다 페이지라든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근본적인 이 숙주에서 복제를 할 수 있고 증폭할 수 있는 그런 벡터들이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인데, 이번 시간에 새롭게 살펴볼 발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어떤 외부 DNA를 여기다 담아서 간직 저장해 놓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를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얼핏 처음에 소개를 했던 원래의 DNA 클로닝을 했을 때 목적이 있죠. 인간 인슐린 유전자를 처음에 이제 플라즈미드 벡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대장균에다가 넣으면, 그럼 이 대장균이 플라즈미드 안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은 플라즈미드 안에 사람 인슐린이 지금 세균은 인슐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으니까, 사람 인슐린 유전자가 지금 플라즈미드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지금 세균이, 이것이 지금 세균 하나에 이 플라즈미드 카피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 이런 배양 접시 하나만 해도 이 컬처에 세균이 이게 몇 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조그만 작은 플라스크에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플라즈미드 안에서 이 인슐린 유전자가 만약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대박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클로닝을 한번 해본 건데, 지금은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인슐린, 우리가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 아버님을 위시해서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인슐린이, 사람 인슐린이 그냥 그 사람에서 채취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또 옛날처럼 돼지의 그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장균에서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클로닝을 한 다음에 만들어낸 인슐린이다. 대장균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효모 이스트에서도 이렇게 큰 퍼먼터라고 하나 그런
내다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또 다른 물론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클로닝 벡터라고 해서 이제 보관만 하는 벡터에다가 넣어가지고서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그만큼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쓰임새들을 이런 식으로 써먹어야지. 그 클로닝 한 다음에 그 유전자, 클론이 된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발현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무엇이냐? 일단 발현이 된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요 DNA가 RNA로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RNA 형태로 만들어진 전세에서 만들어진 RNA는 일반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일단 뭔가를 이제 저지르고 보잖아요. 그 저지르는 이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면 그 후에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단백질 형태로. 그러면 그 산물인 이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쓰임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벡터는 여기에 어떠한 추가적인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클로닝 벡터로서 가져야 될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에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더 그 벡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모터란 무엇이냐? 일단 프로모터의 정의가 만약에 아직도 생소하다면 프로모터란 RNA 폴리메레이즈 RNA 중합 효소가 R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여기에 딱 DNA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요것을 RP라고 우리가 하는데 RNA 중합 효소가 일단 여기에 딱 안착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바로 그 밑부분부터 시작 요이 땅 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상응하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 RNA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요 부위 특별한 염기 서열 요 지역을 우리는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우리가 락토스 오페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울 때 그 락토스의 이제 프로모터 지역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 프로모터 RNA 폴리머레이즈가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딱 방해를 하는 그런 단백질을 이제 리프레스라고 하는데 그 리프레스가 결합을 하는 부분은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겠으나 그래서 일단 어떤 전사라고 하는 이 행위, 전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해당하는 DNA 지역에 해당하는 유전자에 대한 RNA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RNA 중합 효소가 그 DNA 지역에 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부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프로모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를 MCS, Multiple Cloning Site라고 하는 여기다 주에다 삽입을 해야 된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렇게 플라즈미드 벡터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안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끼워 넣어야 돼. DNA를 유전자를.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뭐 클로닝 사이트 중에 하나를 요 부위에 들어간 부위 가지고 MCS라고 해서 Multiple Cloning Site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 들어온 DNA가 발현이 돼서 RNA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이 O 방향에서 RNA 전사는 언제나 O 말단에서
RNA의 3말단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DNA가 복제가 되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왜 이것이 뉴클리오티드가 항상 5말단에서 뉴클리오티드가 5말단에서 3말단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지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RNA 전사 역시 RNA 중화효소가 요 DNA 지역을 보고 하나하나 잠시만 이거 자꾸 DNA 이중사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DNA 이중사슬이 있는 요 유전자 지역을 이 지역을 RNA가 전사를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RNA 중화효소가 이들을 일단 잠시만요 하고 이 DNA 둘을 띄워 놓는 거죠. 원래 이 DNA를 이렇게 멜팅을 한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RNA가 이렇게 하나씩 끼어 들어가게, 여기를 읽어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요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어느 부분에 가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야죠. 종결. 그렇게 되면 요 RNA가 이제 전사의 산물이 되는 방식이죠.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RNA 중합효소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DNA 중합효소를 보았는데 DNA 중합효소도 그와 비슷하게 사실은 DNA 중합효소 역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래 기존에 이중 사슬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딱 해체해서 멜팅 시켜서 그래서 한쪽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보적인 뉴클리오티드를 끼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RNA 중합효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DNA 중합효소와 다른 점은 여기에다 끼워 놓는 요 뉴클리오티드가 디옥시리보뉴클리오사이드니 그 DNA에 들어가는 그런 뉴클리오티드가 아니라 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라이보스 슈가가 들어간 뉴클리오티드를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어서 RNA 사슬을 만들어낸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 RNA 중합효소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요 부분에 시작을 한 게 바로 요 뒷부분에 몇 개의 어느 정도 일정한 되게 특이적인 서열을 가진 그래서 RNA 요 중합효소가 거기를 인식을 해서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헬기 착륙장이라고 하면 돼요. 헬리콥터가 다다다닥 날아가다가 저기가 내가 착륙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하고 거기서 탁 안착을 해서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지역을 이 DNA 이중사슬을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DNA의 복제와는 다르게 RNA 중합효소가 그 일을 할 때는 거의 99.9% 일반적으로는 DNA 이중사슬이 둘 중에 어느 걸 갖고 내가 여기다 카프를 떠서 상보 결합되는 뉴클리오티드 넣을 거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사슬을 내가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 표본이 되는 나를 보고 카피를 떠라 하고 표본이 되는 그 사슬을 우리는 주형 사슬,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고 옆에서 방관만 하는 그 사슬은 이제 non-template 또는 sense str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게 약간 좀 희한하죠? 이 RNA 전사에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슬인데 얘네들을 왜 sense strand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sense strand라는 얘기는 뭔가 이 make sense 한다는 뜻의 sense stran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요 실제로 주형이 되는 요 템플릿 strand는 우리는 nonsense strand라고도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만들어진 RNA에 요 만들어지는 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RNA의 요 서열을 딱딱딱딱 보면은 이것은 요 밑에 있는 지금 그 전사에 전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던 방관자 역할을 했던 그 DNA 사슬의 서열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만 다른 점은 DNA에는 T가 있었는데 요 T만 U로, RNA에는 T가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한데 똑같은 사슬일 테니까 그것이 바로 요 밑에 사슬을 읽는 것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RNA의 염기 사슬을 읽는 것과 대동소이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sense strand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것이 만약에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RNA인 메신저 RNA일 경우에 각각의 염기가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3개의 뉴클리오티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끔 되는 코돈. 그 코돈이 딱딱딱 읽히는 게 그러니까 바로 요 밑에 있는 주형 사슬이 아닌 non-template strand의 서열을 딱딱 보면 어떠한 코돈이 지금 딱딱 만들어질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괜히 너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R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프라이머를 RNA 중합 효소는 RNA 포리머레이즈 RNA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DNA 중합 효소는 항상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DNA를 계속 사슬을 늘려나가거나 처음에 뉴클리오티드를 끼워서 할 때 언제나 기존에 있는 아주 짧은 절편에 이미 있는 프라이머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것에 계속 추가적으로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넣으면서 이 중합 과정이 반응이 개시가 되고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DNA 중합 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프라이머가 있는 지역에서만 그것을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RNA 중합 효소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이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RNA 중합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일반 세포 안에서는 실제로 DNA를 처음에 합성을 할 때 프라이머는 누가 만들까? 그 프라이머를 언급을 했지만 옛날에도 그 프라이머를 만약에 DNA 절편으로 만들려고 결정을 했었다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DNA 프라이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프라이머에 해당하는 어떤 작은 또 프라이머가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건 완전한 궤변이 계속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DNA 복제를 시작을 할 때에도 프라이머 자체는 처음에 일단 RNA 프라이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요 DNA 다 완성이 된 그 DNA 안에 RNA가 좀 끼어 있네. 그때 가서 나중에 토사구팽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구멍난 부분은 다시 땜빵을 하는 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DNA 복제의 전략인데 어쨌든 그래서 프로모터라는 것은 바로 그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특정한 그러니까 RNA 중합 효소가 아무데나 가서 DNA 아무 지역에나 가서 탁탁탁탁 붙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프로모터가 있어야 벡터에서 이제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면은 MCS 여기다 DNA를 이제 집어넣어서 클로닝 할 때면 아마도 바로 인접한 부부에 이렇게 P라고 쓸게요. 프로모터 지역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만약에 DNA가 삽입이 됐을 때 유전자로서 이렇게 삽입이 됐을 때 여기에 프로모터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프로모터를 보고 R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딱 올 수가 있는 거죠. RP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 해서 요 RNA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만큼 프로모터라는 것은 만약에 이 유전자를 벡터에서 이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요 프로모터라고 하는 DNA 서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모터를 쓸까? 프로모터는 여러 가지 프로모터들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자들마다 프로모터라고 하는 그 서열이 조금씩 다 특이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로닝 벡터에서 이제 발현을 위한 익스프레션 벡터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우리가 빌려와서 거기다가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그 프로모터는 렉 프로모터라고 하는, 렉이 여기서 이제 락토스 오페론을 구동시키는 유전자를 이제 거기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결합을 시키게 해주는 그 프로모터를 우리는 줄여서 렉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렉 프로모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렉토스 오페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자, 그럼 그것만이 첫 번째가 이제 프로모터예요. 이제 발현 벡터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 중에 프로모터 있어야 RNA 중화표시가 붙는다. 두 번째는 그러면 프로모터가 있으면은 RNA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쭉 만들어지다가 끝까지 어디까지 가서 멈춰야 되는지를 누가 신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종결, 터미네이션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끝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종결 코던, 번역에 있어서 트랜슬레이션 할 때 이 번역이 이렇게 리버섬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하나씩 합성이 되다가 어디 가서 끝났느냐라고 하는 그 차원의 이 번역의 종결 코던, 그것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종결 코던으로 사용되는 요 세 가지의, 전화까지 이렇게 오고, 종결 코던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이 코던, UGA, UAG, UAA, 요 세 가지 코던이 스탑 코던, 종결 코던으로 사용이 되면 거기서 번역이 딱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번역에 대한 이 종결 코던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야 갖고 들어오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우리는 트랜스크립션의 트랜스크립션을 어디서 끝내야 될지를 지칭을 해주는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RNA가 있다고 칩시다. 유전자로서. 그래서 DNA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전자 만들어내는 지역이에요. DNA 지역. 그러면 RNA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RNA가. 왜 여기서 여기까지만 만들어질까? 일단 시작했으면 RNA 중화표소가 여기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쭉 가고 갈 거 아니에요. 계속 달리고 싶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RNA 중화표소가 여기까지 갔다가 어라? 마치 여기까지가 마치 여기서부터는 요 다음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벼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도 똑같이 DNA잖아요. 왜 이걸 가지 못하는 것이지? 여기서 더 이상 요것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만 가라 라고 이제 지정을 알려주는 구실을 하는 어떤 서열, 이것이 RNA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터미네이션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결, 트랜스크립셔널, 전사 종결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전사 종결을 해주는 이 시퀀스가 있으면 이 RNA가 만약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라면 번역을 끝내는 종결 코드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종결 코드는 이 터미네이션 시퀀스,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 시퀀스 바깥쪽에, 그 트랜스크립션 시퀀스에 여기가 지금 5방향이고 여기가 3방향이잖아요. 여기에 바깥에 훨씬 더 3방향에 더 다운스트림에 있을까? 아니면 요 터미네이션 시퀀스의 업스트림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번역을 끝내주는 터미네이션 코드는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RNA를 딱 만들어내면은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코돈들이 쭉 가지고 있는 지역은 원래
RNA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역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번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리보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리보솜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여분은 뭐야? 요즘 번역에 RNA로 만들긴 했지만 요 여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과 또 끝에 번역은 여기서 끝나는데 요 꼬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부위를 보통 5'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너무 기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5' UTR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건 유명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5' UTR이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번역되지 않는 짜투리 5'에 있는. 그럼 3'에도 그런 것이 있겠죠. 바로 이런 이 전사의 종결 코돈이라든가 또 다른 나중에 보겠지만 폴리 A가 좀 메신저 RNA라면 폴리 A가 들어가는 그런 서열이라는 그런 요 부분. 이거는 뭐라고 우리는 지칭을 할까? 여기는 3' UTR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메신저 RNA의 이 구성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5' UTR과 3' UTR이 이렇게 확연하게 많이 두드러져 있는 것은 진핵 세포의 어떤 일반적인 RNA들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진핵 세포가 되었던 원핵 세포가 되었던 어떤 RNA의 전사의 종결 코드는 이렇게 전사의 종결 코드는 이 번역이 끝나는 전사의 종결 코돈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지. 전사의 그 종결을 하는 트랜스크립셔널 터미네이션 시퀀스는 그 번역의 종결 코돈보다 훨씬 조금 더 나아가서 뒷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되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은 이 클론을 이 발현 벡터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전사 종결 서열은 보통 여기에 얼핏 나와 있는 T7, 요 T7은 지금 무슨 T7이냐면은 박테리오페이지 T7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세균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종류의 RRNB라고 하는 유전자의 종결 코돈 이런 것들을 주로 갖다가 쓰는데 이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들의 종결 코드는 왜 구분을 하는데, 왜냐하면 세균에서 이 전사가 쭉 가다가 어느 스탑을 하게 되는 이 종결 이 기전을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RAW라고 하는 RAW independent RAW 비의존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기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row dependent라고 하는 너무나 row 의존적. 이 row가 누구냐? 너 누구냐? row라고 하는 이거 단백질입니다. row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이 와서 어떤 일을 해줘야 전사가 딱 끝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유전자는, 그러니까 그 전사 종결이 유전자마다 어떤 특정한 유전자마다 나는 row dependent, 나는 row independent 하는 식으로, 나는 짬뽕, 나는 짜장면 하는 식으로 서로 갈려가지고서 이렇게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원핵 세포의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원핵 세포의 전사 종결은 row dependent이거나 아니면 row independent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기전을 사용을 해서 전사가 종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괜히 이 row dependent한 요 지역의 이 전사 종결이라는 얘기는 결국 row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이 지금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row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은 세균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이니까 이 방식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뭐 편의상 전사 종결은 뭘로 할까? 이걸로 하자. 그래서 row independent 전사 종결을 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아주 고유한 그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사 종결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퀀스를 가져다 와서 여기다가 그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종결 코드는 훨씬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은 다 만들어지고 훨씬 더 나가가지고서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어떤 RNA 끝부분에 여기서 이제 끝나도 되겠어 라고 하는 거기다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 벡터에다 갖다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아까에서 계속 연속해서 얘기를 한다면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DNA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야. DNA가 좀 삽입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MCS가 Multiple Cloning Site가 되겠죠. 그러면 요 부위에 요 DNA 유전자가 지금 전사가 되는 요 방향으로 요 부위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하. 그러지 마. 이렇게지. 여기가 바로 프로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 3말단 부분에 요 전체적인 DNA 지나서 MCS 뒤에 뒷부분에 요게 어느 지역에 한 요 끝부분에 이렇게 요게 종결 트랜스크립션 전사 종결이 여기에 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요 유전자, 삽입된 유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쯤 여기에 도달하면 아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만 만들자 하고 RNA 여기서 RNA 중화효소가 해체하고 집에 가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들었듯이 지금 방금 원핵세포의 전사 종결은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row dependent 또는 또 다른 경우는 row independent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먼저 row independent 지금 이 클로닝 벡터에다 사용이 되는 이 전사 종결 이제 시퀀스인 row independent 기작 전사 종결은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intrinsic 그러니까 뭐 거의 일반적이라는 뜻이라고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반적인 고유한 그런 뜻이라고 intrinsic을 이제 해석을 여기서는 할 수가 있겠는데 인트리식 전사 종결이라고 하는 요것은 전사가 되는 요 RNA 말단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제 RNA 말단 부분에 아주 특정한 서열이 있어가지고서 RNA 중화표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 특별한 부위에 RNA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면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RNA 서열 때문에 요 RNA의 구조가 바로 요 헤어핀이라는 얘기는 스템 앤 루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RNA 하나의 서열이 단일 가닥에 있을 때 이 중간이 서로 자기들끼리의 상보 결합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스템 앤 루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헤어핀 머리핀 같이 생겼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헤어핀 또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헤어핀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 요 구조 때문에 갑자기 RNA 중화효소가 여기에 있던 RNA 중화효소가 있다가 뭐가 얘네들끼리 막 안 땡겨지네 뭐야 하다가 있다가 여기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RNA 중화효소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detach라고 영어로 이것을 번역을 이제 원래 원어는 dissociate 또는 어떤 경우에는 detach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한국어를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탈착이라고 부착의 반대말을 탈착이라고 번역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요것이 row independent intrinsic한
기전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사 종교를 이렇게 묘사를 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끝나는 terminating hairpin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을 얘기하면 요 row independent termination 자체도 단백질을 사실은 여기가 지금 요 지역이 주황색으로 이게 occupy가 된 요 부분을 지금 RNA 중합 효소가 점유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헤어핀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여기 멀쩡하게 있던 RNA 중합 효소가 이제 달아나느냐, 이게 그 이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 NUS-A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요 단백질이 지금 요 특별한 헤어핀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면 우우 하고 요 단백질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해버립니다. 요 헤어핀 구조를 인식하고서. 그러면 결합을 하는 그 와중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부딪히잖아요. 요 단백질과 여기를 지금 막 한창 헤어핀을 만들었던 그 지역을 지나서 여기 한참 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해 하고 바로 요들끼리의 충돌이 생겨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감내를 못하고 RNA 중합 효소가 나 그러면 갈 거야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단백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로우 인디펜던트한, 로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로우 비유전적인 그런 이 전사 종결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로가 아닌, 이름만 로가 아니었지, 나는 로가 아니야, 누스야, 또 다른 단백질인 뉴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와서 여기 여기 붙어줘야 전사 종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오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뭐냐면, 로우 인디펜던트한 전사 종결은 전혀 어떤 특별한 전사 종결이 어떤 특별한 단백질의 인자가 어떤 전사 인자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구나, 좀 필요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로우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인 뉴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만들어진 RNA의 구조에 이런 헤어핀이라든가 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Secondary structure. 그런 RNA의 secondary structure를 인식을 하는 특별한 단백질 팩터가 딱 붙어서 이것을 이제 종결을 시켜줘야만 된다는 기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를 알고 어디가 전사 종결이 되는 그 시퀀스인지를 알고 우리의 지금 발현 벡터에다 그것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장님 뭐 만지듯이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거란 얘기죠. A가 AAAAAA라고 하는 특별한 요것이 무조건 A가 이런 식으로 7개의 A가 연속 스트레치로 나오는 시퀀스는 무조건 거기에 그쪽으로 중합 효소가 가면 전사가 종결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특별하게 A가 7개가 탁 나오기 전에 앞선 RNA의 이 구조가 바로 헤어핀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서로 간에,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verted repeat라고 되어 있죠. 서로 어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요 두 개의 서열이 서로 거꾸로 같이 가듯이 폴린드롬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시퀀스, inverted repeat 시퀀스가 이렇게 돼야 이들이 나중에 RNA로 변환돼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서로 헤어핀 구조로 서로 붙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는 서열이 아니라 그 inverted repeat 중에서도 이 비율이, 구안인하고 시토신의 GC 비율이 매우 높은 그런 inverted repeat 시퀀스가 있는 다음에 곧바로 여기에 7개의 A가 쭈르륵 나오면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여기가 termination, row independent termination 서열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요 헤어핀 구조를 인식을 하고서 뉴스 A 단백질이 여기다 딱 붙어서 이제 요즘 동그란 여긴 얘가 누굴까요? 얘가 바로 RNA 중화표소잖아. RNA polymerase. 여기서는 영어로 버벅거리네 이렇게 RNAP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냥 RP로 이제 표시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얘기고 너저분하게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를 했지만 요 row independent한 전사 종결의 어떤 특징은 전사 종결을 가져오게 하는 염기 서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DNA 지역에 어떤 DNA 지역에 이런 식으로 A가 7개 연속적인 A가 쫙 나오고 바로 그 앞에는 구아닌과 시토신이 매우 비율이 높은 GC이면서 이 서열이 이렇게 서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repeat 반복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inverted repeat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지 제가 잘 게을러서 안 찾아봤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inverted repeat 하면 그냥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번역이 된 한국말로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 일은 없으니까 그것은 안심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row independent 전사 종결에 필요한 서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닝 벡터의 익스프레션 벡터용으로 가져올 그 서열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뚝 띄어다가 어디다가 벡터의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딱 삽입을 하면 그 클로닝이 된 유전자가 여기에 다다르면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종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row independent한 전사 종결이고 반면에 이제 요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또 다른 이 텍스트북에서 실제적으로 이 헤어핀 부분에 GC가 얼마나 완전히 전부 GC죠. 이렇게 이것을 GC가 꼭 이래 GC라야만 돼 하고 누군가 장난을 쳐본 거예요. 여기다가 요 원래 있는 그 기존의 오리지널에는 GC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염기로 치환을 하는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헤어핀이 안 만들어지고 전사가 안 일어나 전사 종결이 이제 결함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얘가라는 것을 확인을 한 실험을 요약을 한 그림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클로닝 벡터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원핵세포,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이 전사 종결은 row dependent 전사 종결이라고 하는데 언급했듯이 이것은 특별한 이름이 row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들이 협동작전을 벌이는 거죠. 하나에 이렇게 7개인가 9개인가 6개인가 몇 개 row 단백질이 뭉쳐서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만든 다음에 그 부위를 이제 RNA 중화표소를 거기서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중화표소를 똑같이 탈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사실은 여기 요 그림에서 이제 묘사가 됐듯이 RUT라고 하는 이 뭐냐면 러트 서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RUT라고 묘사되는 요 특별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이 그거는 이 RUT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여기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요 부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이것을 카피 뜬 게 바로 이 RNA에 지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DNA 원래 전사가 되는 DNA 선상에 특별하게 요 러트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로우 단백질을 불러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로우 단백질들이 처음에 일단 여기에 이것을 인식을 하고서 결합을 한 다음에 슬라이딩해서 마치 줄타기하고 쭉 내려가듯이 거기서부터 러트 시퀀스부터 줄타기를 해서 쭉 내려가서 RNA 폴리머레이즈 어디 있느냐 하고 해가지고 여기 딱 잡아가지고서 너 가 하고 RNA 폴리머레이즈를 디소시에이션, 탈착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구나 로우가. 이 그림에서 보면 6개의 단백질이 전부 이렇게 뭉쳐서
여기 이제 rot sequence라고 하는 요 부위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감아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들이 쭉 내려가면 여기에 좀 한참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던 RNA 폴리머레이즈를 추격을 해가지고서는 절가 그래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사가 종결되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아주 최근에 더 밝혀진 얘기는 아니 도대체 왜 그냥 로우 인디펜던트한 그 끝부분에 가서 그런 식으로 전사를 종결하지 왜 이런 조금 더 귀찮은 듯한 귀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로우 단백질을 불러들여서 이 전사 종결을 꼭 해야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들의 기능이 꼭 단순히 전사 종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우라고 하는 단백질은 전사 종결도 일으키지만 요즘 최근에 연구를 해 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이 로우들은 DNA에 여러 가지 돌연변이에 있어서 DNA가 구조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포는 DNA 리페어라고 하는, 사실 이 DNA 리페어 기작도 분자생물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섭렵을 해야만 되는 과정인데 워낙 할 게 많아서 그거 일일이 처음부터 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한 학기 내에 아무도 못하죠 그거를. 근데 어쨌든 이 DNA 리페어 과정에 있어서 이 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요즘 또 밝혀졌습니다. 이 로들이 손상된 DNA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마치 상처 보호대 반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DNA 실제적으로 리페어를 하는 그 효소들이 와서 제대로 이것을 수선을 해주기 전까지 훨씬 더 이 DNA 구조가 더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요즘 와서 더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Row Dependent Termination이 또 다른 이제 그림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그림일 뿐이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뭐 본가 이렇게 슬로우하게 나가면 클로닝 벡터에다가 이 들어간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가 좀 프로모터 봤고, 두 번째로 프로모터. 보통 프로모터는 렉토스 오페론의 프로모터를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가장 일본. 하지만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다른 프로모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왜 그것을 사용하며 그들의 이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프로모터가 있으면 전사가 될 것이고 그 전사가 된 RNA가 어디쯤 가서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하면서 끝나게 해주는 이 역할을 기작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터미네이션 종결인데 이 전사 종결은 로우 인디펜던트 한 기작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거 없어? 있지요. 자, 이 RNA를 만드는 건 좋은데 RNA를 만들었으면 그 RNA가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RNA가 바로 지금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라고 그 메신저 RNA라는 이 전제하에서 그럼 그 메신저 RNA는 리보솜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번역이 되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이 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RNA가 그냥 만들어지면은 리보솜이 그냥 와서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그 RNA를 쭉 메신저 RNA 쭉 읽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를 보면서 왜 사실은 제가 이 클로닝 벡터의 여러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쓸데없는 디테일을 지금 너무 짚고 넘어가느냐면 바로 그것을 디테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 응용 측면이 아닌 원래 분자 생물학의 일반적인 측면인 전사라든가 전사 종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 번역이 사실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복습 또는 예습을 해 나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기로 한 이유입니다만은 그래서 리보솜이 모든 메신저 RNA의 모든 앞부분에는 이렇게 리보솜 결합 서열이 있어야만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이제 특히 이 원핵 세포에서는 그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면은 이 리보솜과 직접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핵 세포 리보솜을 구성하는 리보소멀 RNA 중에 구성인 하나인 16S 라이보소멀 RNA, 16S 라이보소멀 RNA와 결합을 하는 염기 서열이 있어야,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상보적인 서열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6S 라이보소멀 RNA와 상보적인 그 서열을 우리는 요 샤인 달가노 또는 SD, 그래서 라이보소멀 원핵 세포의 리보솜 결합 서열은 다름 아닌 SD입니다.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아주 특정한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AGGU라고 하는 이 RNA상에서 물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죠. 하지만 모든 유전자가 메신저 RNA 유전자들이 이 서열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게 그 다음에 요 서열 뒤에 한 8발자국 뒤로 나가야 그때부터 이 트랜슬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코돈이 3개씩 읽어 나가가지고. 진핵세포의 경우는 요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에서는 이 샤인 달가노가 아닌 코작이라고 하는 코작 시퀀스라고 해서, 이 코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핵세포에서는 어떠한 방식 규칙에 의해서 메신저 RNA가 이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이제 번역이 시작되는지 하는 것을 원핵 세포와 다른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코작스 룰이라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이제 그 다음에 훨씬 덜 명확하게 이해가 돼 있고, 원핵 세포의 경우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AGGU라고 하는 요 서열이 바로 8발자국 뒤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리보솜 결합 서열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요것이 이제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한 요 정도, 일반적으로 8, 근데 조금 약간의 유돌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라서 6에서 9개 뉴클레오티드 정도.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이 서열이 있는 이유가 이들과 바로 요 16S 라이보솜 RNA가 여기를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야 마치 어떤 무엇을 움켜쥐려고 할 때 무슨 뭐 벨크로라든가 뭐 하는 식으로 이걸 딱 붙어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16S 라이보소멀 RN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 역시 매우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종의 분자생물학에서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항상 나올 때마다 다시, 그리고 항상 또 잘 까먹게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원핵세포의 RNA와 진핵세포의 RNA가 이제 리보솜을 구성을 할 때, 그 리보솜 RNA를 얘기하는 거죠. 할 때 우리는 조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원핵세포의 리보솜 RNA는 요 23S RNA라고 하는 것과 5S RNA라고 하는 요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종류의 16S 라이보솜,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디멘테이션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얼핏 언급을 했지만 일전에 리보솜 RNA하고 리보솜 얘기했을 때 언급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에서 이 밀도 9배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어디에 그 밀도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부여가 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요 두 개의 요 라이보솜 RNA 23S와 5S 라이보솜 RNA가 34개의 단백질들과 이렇게 쫙 결합을 해서 이 그들의 큰 소단위층인 50S 리보솜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소단인 30S 리보솜은 요 16S 라이보솜 RNA와 또 다른 종류의 21개의 리보솜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50에다 30을 더하면은 80이 돼야 되는데, 요것이 70이 되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전 강의에서. 그래서 요 70S 리보솜 하면 딱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 이들은 프로캐리오틱, 원핵세포의 리보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진핵세포는 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게 전부 다 큽니다. 그래서 이 원핵세포의 23S 라이보소말 RNA와 이 상대적으로 상응하는 그 라이보소말 RNA는 여기서 좀 더 커서 28S 라이보소말 RNA이고, 요 원핵세포의 5S 라이보소말 RNA의 경우에 조금 그것과 다른 5.8 S 라이보소말 RNA가 있으며, 또 여기에 원래 원핵세포에서 봤던 그 5S 라이보소말 RNA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두 개 대신에 원핵세포의 그 두 개의 라이보소말 RNA가 아닌 세 개의 라이보소말 RNA가 훨씬 더 많은 개수의 49개의 라이보소말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큰 소단위체인 리보솜의 큰 소단위체인 60S 리보솜 소단위체를 만들어내고, 작은 소단위체의 경우에는 16 대신에 18S 라이보소말 RNA.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리보소말 RNA가 어디에서만 나오는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S 리보소말 RNA 하면 이거는 언제나 박테리아 세균에서만 나오는 라이보소말 RNA인가. 대신에 28? 그러면 이것은 원핵세포. 많은 식으로. 그래서 이 원핵세포의 리보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0S와 40S 두 개의 소단위체가 결합을 하면 60 플러스 40은 100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결합을 한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고 80S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주요한 골자는 70S 리보솜 하면 이건 언제나 세균에서만 볼 수 있는 리보솜이고, 80S 리보솜 하면은 언제나 원핵세포에서 아니면 진핵세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리보솜이다 하는 얘기이고, 자, 그래서 그 샤인 달가노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핵세포의 16S 라이보소말 RNA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결합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바로 요 특정한 서열을 우리는 샤인 달가노 그래야만 요 리보솜 전체에 작은 지금 소단위체 리보솜이 이 번역이 곧 지금 돼야만 될 메신저 RNA를 아주 안정적으로 딱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RBS,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없는 어떤 유전자는 우리가 클로닝 벡터에다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제대로 번역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사가 잘 되면 뭐해? 번역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왜냐면 이들이 착착착착착착 리보솜에 가서 붙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벡터에다 넣어야 될 이 유전자는 원핵세포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휴먼 인슐린 유전자처럼 진핵세포 유전자인데, 진핵세포 유전자가 샤인 달가노 시퀀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걸 어떡하라고? 너 없니?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원래 벡터에다가 어느 특정한 부위에 여기 딱 만들어줘야, 가지고 있어야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 클론이 되는 유전자가 삽입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에서 9 뉴클리오타이드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번역이 시작된다라는 그 관점을. 그러니까 벡터 자체에 그런 식으로 샤인 달가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있어도 이게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내가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과 이게 간격별로 이게 우리처럼 맞지가 않아. 너무 멀어 여기서.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클로닝을 할 때 사용자가 미리 제작을 해서 여기다 달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딱 되면은 이거면 다 됐다라고 얼핏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단백질 자체가 번역이 돼서 만들어지려면은
종결 코던 뭐 쉽게 원래 들어오는 유전자가 그것쯤은 가지고 들어와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이 제한 요소를 자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한 요소로 잘랐을 때 그 원래 오리지널 유전자의 그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종결 코돈을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어라든가 할 경우에는 벡터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확실하게 이것을 확인될 수가 있겠죠. 미안해요. 내가 까먹고 내가 종결 코드를 못 갖고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원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요 번역을 하기 위한 번역에 대한 종결 코던 역시 이렇게 보통 가지고 있어주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일반적으로 발현 벡터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벡터로서의 복제의 원점은 오리진,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원래 지난 시간에 이미 벡터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에서 우리가 봤던 사안이고, 요 셀렉션 마커, 선택 표지, 주로 항생제 저항성, 이것이 이제 플라즈미드 벡터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항생제 저항성 선택 표지가 있어야만 이것을 선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발현 벡터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을, 첫 번째 프로모터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35는 뭐고 마이너스 10은 뭐냐,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0, 보통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전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뒷걸음쳐서 10번째 뉴클리오티드라는 얘기죠. 전사 시작이 여기서 딱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전사 시작한 그 출발점에서부터 뒷걸음쳐서 35 뉴클리오티드 뒤쪽에 있는 거, 요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 35지요. 그랬을 때 일종의 어떤 특별한 염기 서열이 지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샤인 달가노 뭐죠? RBS라고 얘기했잖아요. 리보손 바인딩 시퀀스. 그 다음에 MCS는 당연히 클로닝 벡터로서 가지고 있어야 여기를 이용을 해서 삽입 유전자가 이런 방향으로. 다만 여기서 이 발현 벡터는, 클로닝 벡터는 삽입 유전자가 거꾸로 들어가든 바로 들어가든 별 상관이 없었으나, 왜냐면 보관만 하는 거니까. 다만 이 발현 벡터에는 요 삽입 유전자가 거꾸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라니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삽입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쪽이 3방향이고 이쪽이 5방향이었을 경우에는 이 삽입 유전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일어난 전사된 RNA가 제대로 번역이 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 방향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TT, 이게 바로 Transcription Termination, Row Independent 방식으로 전사가 종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사 종결 바로 전에 요쯤에서 번역에 대한 종결 코돈이 있어주면 또 좋은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리된 것이고, 그럼 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자세하게 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 발현 벡터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